러닝 열풍 이제 끝났다, 곧 끝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러닝이 단순한 유행으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저의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달리고 와서 러닝 열풍 1년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뭐 코로나 때 골프, 테니스 뭐 한창 치다가 지금 싹 다 빠졌잖아. 러닝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내 스포츠들이 확 줄고 야외 운동들이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 접촉이 적은 운동들, 특히 골프, 넓은 자연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다, 그런 인식이 커지면서 미친듯이 골프장으로 몰려들었죠. 저는 골프를 잘 안 쳐서 모르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 대비 한 30%가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골프, 테니스 이런 운동들에서 의미 있게 봤던 지표가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공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향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자신들의 건강한 이미지, 힙한 이미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해외여행을 못 갔던 것도 큰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리만족, 탁 트인 필드에 나가면 마치 해외에 온 느낌도 들고, 뭐 그 정도 비용이면 해외여행에 비하면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외여행 미친듯이 떠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운동 유지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그 친구들이 그럼 다 어디로 갔냐? 바로 러닝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 데이터도 말해줘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30대 비율이 한 5%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뭐 물론 20대만 넘어온 게 아니에요. 한 30대 40대 50대 60대 할 거 없이 다 전반적으로 늘긴 했어요. 그런데 원래 뛰지 않던 20, 30대가 뛰기 시작했다는 거 매우 의미 있다. 자, 그럼 대체 왜 그 많은 다른 운동들, 취미들 많은데 왜 러닝으로들 넘어왔을까? 지금부터는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일단 비용과 접근성이다. 뭐 요즘 러닝화도 뭐 3, 40만 원씩 하니까 절대 싼 운동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시계 사야지, 뭐 베스트 사야지 비쌉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운동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접근성,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운동들은 꼭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 맞춰야 되지, 또 장소 대여해야 되지, 그 시간에 안 가면 끝나지. 근데 러닝은 어때요? 내가 아침마다 달리기를 했어, 졸려서 잤어, 그래도 밤에 하면 또 되잖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비용과 접근성이 꽤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역시나 SNS에서의 공유 문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저희 같은 나이도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달리기가 예전에는 조금 어른들의 운동, 그런 느낌이,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도 저도 뭐 누구한테 달리기 한다 말 안 했어요. 굳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뭐 연예인들, 또 힙한 분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공유를 하니까 이거 트렌디한 문화다, 또 뭔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건전하잖아요. 땀 흘리고 건강한 모습, 거기에 달리는 이제 댓글들이 너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도 한몫했을 거라고 봐요. 24년 기준 인스타그램에 러닝 해시태그 관련이 40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400만 개. 세 번째 이유는 러닝의 중독성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성취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는 진짜 하루하루 내가 어제보다 오늘 몇 미터만 더 가도 와, 나 잘했다, 성장하고 있네, 이렇게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달리기는 그런 성취감을 준다. 그 성취감이 재미를 만들고, 재미가 있으니까 서서히 중독돼 가는 거죠. 실제로 부상 때문에 달리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막 이렇게 쉬게 되면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마치 술이나 담배처럼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중독이 어딨어. 몸에 좋은 중독. 그러니까 결국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러닝 열풍 이제 끝났다, 곧 끝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압축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을 듭니다. 막 냄비 끓듯이 부글부글 끓다가 불 딱 끄고 뚜껑 딱 열면 거품 축
가라앉는, 남들이 할 때 다 따라하고 남들 안 하면 싹 다 빠지는, 러닝도 그 측면에 있다. 그래서 한둘 꺼지기 시작하면 쫙 꺼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행에도 사이클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특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 운동이나 취미 이런 것들은 2년 3년 주기를 띄면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뭐 크로스핏, 줌바, 요가, 필라테스, 클라이밍 막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다가 훅 꺼지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패턴들을 보였죠. 그래서 러닝도 지금은 뭐 이렇게 폭발적이지만 곧 다른 뭔가가 새로운 게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러닝의 어떤 그 본질은 고통에서부터 온다. 뭐 어찌어찌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고통을 수반한다. 다른 스포츠는 뭐 기술을 습득해 가거나 경기 자체에 재미가 있어서 계속 재미를 느끼면서 지속할 수가 있는데, 이 달리기는 하면 할수록 그 고독함, 지루함, 고통 그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운동이다. 거기다 잘못하면 부상까지 오고 하니까 이탈률도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러닝도 부상이나 혹은 이 고통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뭐 제가 종합해본 이야기들로는 대략 요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 다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러닝이 단순한 유행으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세대들, 특히 뭐 젊은 세대들은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의 열풍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또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러닝 인구의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대들, 예를 들어 30대부터 60대 이후까지도 그 러닝 인구는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행에 덜 민감한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러닝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쪽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뭐 미친듯이 붐, 열풍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러닝 인구가 느는 만큼 러닝의 이 산업 구조도 같이 따라서 늘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가성비가 이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 왜 가성비가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그럼 여가 시간은 점점 늘고 상대적으로 돈은 덜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긴 시간을 할 수 있는 운동, 그런 운동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둘째, 러닝은 혼자서도 가능하고 여럿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점점 더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사는데 내가 운동까지, 취미생활 하면서까지 이렇게 남 눈치를 봐야 되나? 혼자 하는 운동, 달리자. 그런데 러닝이 또 재밌는 게 반대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게 좋아, 혼자 하는 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 이런 사람들은 또 크루에 들어가서 같이 뛰는 게 또 가능한 운동이에요. 즉 사회적인 상황,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함께 또는 혼자 선택지가 모두 존재하는 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러닝은 훨씬 더 유연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이 러닝에 열광하는 것도 바로 이 개인성 그리고 공동체성 두 가지의 공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러닝은 몸과 정신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줍니다.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정신적인 안정과 자기 성취감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달리는 동안에 분비되는 호르몬들 덕분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관리, 자기 관리, 자신감, 확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운동. 특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웰빙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러닝은 이 몸과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운동 아닐까. 그래서 단순히 운동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되는 취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정리하자면 러닝 열풍 곧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 러닝은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건 유행이 끝나냐 마느냐가 아니다. 남들이 하든 말든 나는 그저 내 삶 속에서 이 러닝을 어떤 의미로 남겨둘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러닝 챌린지 100입니다. 누구나 딱 100번만 달리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쓴 글이에요. 저의 첫 번째 책
이 책이 제가 생각하는 러닝에 대한 생각, 철학, 저의 이야기를 담았던 책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저의 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글들은 러닝 팁이나 동기부여 글, 러닝에 대한 제 생각 한쪽 면에 있고, 그날 달리기 끝나고 여러분들이 직접 달린 거리나 기록들, 시간 같은 거, 기분, 짧은 일기들 쓸 수 있게 란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단순히 운동 기록만 적는 게 아니라 내 하루의 감정의 변화,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날의 기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를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일기장처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번을 달리고 100개의 글을 써두면 나중에 이렇게 딱 꽂아두면 여기 2025년, 2026년, 27년 이런 식으로 뒷면에 쓸 수 있게 해놨고요. 뒷면이 좀 독특하죠? 글씨를 써야 되는데 요런 책은 이게 빳빳이 안 펴지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매우 잘 펴지게, 완전히 펴지도록 저는 매년 이렇게 한 권씩 모아가려고. 그리고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5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 빠빠.